사실은 이게 10년 동안 거주했다고 이것 때문에 10년 채워가지고 80% 받고 또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분명히 다른 한쪽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에서 한 달에 2번씩 격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 넷째 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4월 25일 날 세미나를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세미나에서는 아주 편안한 시간을 2시간 동안 가지면서 유튜브에서 말 못하는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셔가지고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 그 다음에 소액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접근법,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링크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화번호로 세미나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많이 전화 주셔서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정원은 2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을 발의를 했던 분입니다. 윤종호 의원께서 4월 8일 날 어마무시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거든요.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개정을 하자.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묶자. 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돼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이에요. 1주택에 대해서 양도가액의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12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10년간 거주한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에요. 이에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감면을 2억으로 한도를 정해놓는 거예요. 상한선을 정해놓고 2억 이상의 차익이 나면 2억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고자 한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만약에 1주택자면 12억을 초과되는 주택들은 강남 상구, 용산구, 한강변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있어서는 국민들이 집값을 전부 다 올렸다라는 마인드예요.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폐지한다. 법률권 법안 발의 논란. 현재 10년 거주 때 양도차익 80%를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너무나 과도하다. 근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1주택자인데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과도하게 세금 착취로 비출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옵니다. 진보당 윤종호 의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24년 11월 25일 날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계약갱신을 지금 현재 4년에서 2년 동안 최장 10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필요하면 무한대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인들의 항의와 엄청난 벽에 부딪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안 발의는 했지만 진행이 안 되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의를 했어요. 2025년 11월 14일 날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냥 임대인들 모든 것들을 다 임차인들한테 오픈하고 안 되면은 바로 뭐 경매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임차인들의 과도한 보호로 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이것도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호 의원은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이하는 양도세가 비과세예요. 그리고 12억 초과주택에 대해서 10년간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이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똘똘한 한 채 보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겠다라는 취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현행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요 최대 80%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거주가 최대 40%, 보유가 최대 40%에서 80%예요. 근데 다주택자들, 1가구 2주택자나 아니면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거나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예요. 3년 보유 시 6%고요. 그 다음부터 매년 2%씩 늘어나서 15년 이상 보유해야 30%입니다.
근데 1주택자만 12억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 80%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10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나는 3년밖에 못 살았어. 그러면 80% 못 받습니다. 윤종호 의원께서는 1주택자 장특공 혜택이 일반에 비해서 2.7배나 많으니까 이거 폐지하자. 이거. 그래서 이 법에 개정안 발의를 한 취지가 이건데 사실은 이게 10년 동안 거주했다고 이것 때문에 10년 채워가지고 80% 받고 또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분명히 다른 한쪽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안이 바뀌는 것들을 좀 예를 들어보면은요,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서울 20억짜리 아파트는요, 지금 한강변 쪽이 아니라 동대문까지도 다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지금 15억 이하짜리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15억까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5억짜리 아파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정책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도 정책대로 따라갔고, 내가 6억짜리 아파트를 9억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책대로 따라간 거고, 지금 11억, 12억 되는 것도 얼마 안 있으면 15억 될 것 같네? 아,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사야지 라는 것들은 정부 정책에 몰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 한번 살펴보면은요, 취득가액이 5억인데 내가 만약에 20억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양도차익이 15억이죠. 거기에 12억은 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서요, 과세 기준은 3억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1억 이하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 오래 보유한 실거주자를 완전히 보호한다라는 취지죠. 법안이 만약에 통과했을 경우 1주택이었던 보유기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도 인정이 안 돼. 그냥 내가 1주택 기간, 그리고 다주택 기간 중에 보유분은 일반 공제를 받는데요. 그리고 동일 조건으로 공제 축소로 해서 세금이 수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거주 1주택자도 투기 기간이 있었다고 보는 논리예요. 우리나라 그 소득세법에 보면은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들을 1주택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하지만 이 집이 안 팔리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집을 매도할 수 없을 때 뭐 세금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기가 어려워서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 산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팔면 이 집이 비과세 요건이 갖춰졌으면 비과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아파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아파서 요양을 가야 돼. 그쪽도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 집을 몇 년 내에 팔게 되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그 다음에 부모를 동거복량을 해요. 부모님도 집이 있고 저도 집이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게 돼. 그럼 이 집을 모신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팔다던가, 학교 전학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 이민의 문제, 모두 다 집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투기성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불합리한 법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실수냐 아니면 투기냐, 안 사니까 거주를 안 하니까 투기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거주 1주택만 실수요 원칙을 분명히 하며 비거주 1주택자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시적인 비거주와 투기 목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와 시장 충격이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이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 규제 강화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생산적인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생산적인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투기와 투자의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까지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고가주택 위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전월세에 대한 대책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건이 그 10,000세대가 넘지만 수백 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10,000세대 가까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몇십 개의 전세 물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지역의 좀 저렴한 아파트의 전월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민을 위주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물론 시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불신을 좌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